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노무사 김문정입니다. 오늘은 직원 채용할 때 면접에서 어떤 걸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노무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좀 대표님들 마음에 좀 깊이 공감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사실 면접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직업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 그리고 어떤 걸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면접 때는 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은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좀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매년 수십 건의 노무 분쟁을 다루다 보면 사실 채용 때부터 뭔가 어긋나 있었던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이랑 결국 맞지 않는 사람을 뽑았거나, 기대치가 달랐거나, 가치관 차이를 미리 짚어내지 못했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보통 이제 해고나 아니면 조직 문화에 대한 악영향으로 보통 이어지죠. 그렇다면 대체 좋은 직원을 뽑기 위해서는 면접 때 어떤 걸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직원을 한 명 뽑는다는 게 단순히 일할 사람을 한 명 늘리는 행위가 아니죠. 새로운 분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가 바뀔 수 있고, 팀 분위기도 달라지고, 조직 문화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좋은 직원을 뽑는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좋다라는 표현은 원래가 좀 상대적이어서, 과연 우리 회사, 우리 조직, 그리고 대표님한테 좋은 직원은 어떤 분일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은 저희로 좀 예를 들어보면, 저희 노무법인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저는 좀 책임감 있는 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들에게 응대를 해야 하다 보니까 대표님 사업장의 일을 우리 사업장의 일처럼 좀 책임감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막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한 사람, 좀 기분이 퇴로가 되지 않는 사람, 성실한 사람, 좀 꾸준하고 꼼꼼하다고 좀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을 저는 좋은 직원으로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먼저 인재상을 만드셨다면 이 부분 위주로 이제 면접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런 좋은 사람을 알아보냐라고 하면 이제 네 가지 정도를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관한 건데, 에티튜드라고도 저희가 소위 말을 해요. 근데 태도가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면접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뭐 본인의 어떠한 취미나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 사람의 그 저는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어떤 이슈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도를 알고 싶으시다면 일단 면접 전에, 그러니까 채용하실 때 연락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면접장에 들어와서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뭐 표정은 어떤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과거에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도저히 참기 어렵다라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어떤 상황일 것 같으시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시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면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는 업무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 것 같냐라는 질문에는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이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예견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팀 분위기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일을 못하는 직원이 아니라 이 태도가 좀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관계성이에요. 이게 관계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본인과의 관계성이란 것도 있겠고, 조직과의 관계성,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성,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을 잘 사귀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타인, 뭐 조직, 동료, 뭐 이런 분들과의 관계성도 있겠지만 타인과 타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지도 좀 검토를 해봐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들은 이 조직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잘 적응을 하는 측면이 있고 조직에서 정한 원칙과 매뉴얼에 맞춰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뭐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거 뭐 조직 원칙이 이렇고 매뉴얼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일만 하면 되니까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해야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팀 내 갈등이 유발이 돼요. 그리고 규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도 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본인의 롤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일을 할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데 조직의 원칙과 매뉴얼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시냐, 그리고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냐,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전 상사나 이전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만약에 누구누구 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뭐라고 할 것 같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좀 관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에 관한 거예요. 가치관은 좀 이제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긴 한데 이 사람이 뭘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한테 일이라는 가치가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방향성과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저는 오래 가기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성장 지향적인데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공무원처럼, 뭐 공무원을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서 좀 수동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냥 본인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길게 가는 게 좀 쉽지 않다 라고 봐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냐,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건 뭐냐, 일이 본인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냐, 뭐 저는 이렇게 가끔은 좀 노골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답변은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정성이 느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자리에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이게 진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말하는 어휘나 이런 것에서 고민해본 흔적이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짚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인데 지식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신입을 뽑을 때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을 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학력이 물론 유의미한데 학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거 많이 취준할 때 취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격증도 중요한데 이 학력이랑 자격증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과거에 일을 했을 때, 이제 경력이 있다면 일을 했을 때, 사실 알바를 한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는가. 그러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뭐 통칭해서 말은 하지만 이 지식이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취득하려고 지득하려고 맞겠죠? 하고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고민한 흔적은 당연히 본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력직이라면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찾아본 게 있는지 말을 해달라. 그리고 그 업무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직무를 변경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찾아보고 왔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뭔가를 습득하려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와 저는 좀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물어봐 주시는 게 좋겠고, 단 신입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사회생활이 아예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대신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면접 전에 우리 회사나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찾아보고 왔는지, 이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좀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태도, 관계성, 가치관, 지식,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면접을 진행해 보시고,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 좀 괜찮네가 아니고 왜 괜찮다고 느끼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소위 우리가 인상이 좋다, 관상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의 촉이라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치만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이 우리 조직과 우리 기존 이제 구성원들과 잘 어울릴 것 같은지, 우리 업무와 잘 맞을 것 같은지를 그 대표님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게 좋은 좀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는 노동법, 알아두셔야 할 인사노무에 대해서 많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는 노무사 김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